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 이에 앞서 하루 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목요일 오전 이곳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먼저 집무실에서 모두 발언격으로 국정운영 기조 등을 설명한 뒤 이어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는 식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이 알고 싶어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리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선 집무실에서 진행하는 발표를 제외하면 질의응답만 약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패배 이후 소통을 강조해왔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집무실에서 국민들의 직접 국정 방향을 설명하고 브리핑룸에서 별도 질의응답을 갖는 것 역시 각각의 소통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질의응답의 경우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질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질문 개수 역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으로 준비하자고 참모진에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관심은 질문과 답변 내용에 모아집니다. 당장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민정수석실 부활 등 민감한 정치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의료개혁과 물가 등 민생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특정 주제에 질문이 집중되는 상황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분야별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방안도 여전히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르면 오늘 민정수석실 부활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정수석실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폐지됐지만 총선 패배 이후 여론과 민심 청취 기능 강화 차원에서 부활 여부가 검토되어 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입니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겠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의 말입니다. 지난 100일 동안 국민들이 궁금했던 점을 명쾌하게 대답하고 또 설명하는 자리였는지 평가는 우리 국민 몫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 강병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낮은 국정 지지율 속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 시작도 목표도 방향도 국민이라는 말로 회견을 시작했습니다. 민심을 겸허히 받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지지율 하락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인사 실패 관련 질의에도 다시 돌아보고 철저히 챙기고 검증하겠다고만 했습니다. 국면 전환을 위한 인적 쇄신을 하지 않겠다면서도 대통령실은 일부 개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대통령 비판 발언 등 여당 내홍에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에 대한 해명도 없었습니다.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전체 55분 중 20분을 차지한 모두 발언에선 그간 성과를 언급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정책 폐기, 한미동맹 강화와 민정수석실 폐지 등을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을 두곤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돼 그만두라는 지적을 받았다면서도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며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네, 국정 지지율이 20%대에 머물러 있는데 대통령에게 그만큼 듣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 겁니다. 오늘 회견으로 궁금증이 많이 해결됐을까요? 취재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주태훈 기자, 네. 그간 출근길 문답은 계속 있었지만 정식 기자회견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차분하게 지난 100일 동안의 성과를 설명을 했고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비교적 소상하게 입장을 밝혔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무난했다라는 얘기인데 바꿔서 보면 구체적인 성찰이나 앞으로 국정 방향에 대해서 뚜렷한 언급이 없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2차례 정도 관련한 그 사안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이 문제를 돌아보고 앞으로 국민을 잘 받들어서 앞으로 분골쇄신하겠다는 정도로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 구체적인 설명보다는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밝힌 걸로 평가가 됩니다. 네. 다만 국민의 관점, 국민의 뜻 이런 말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요.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에 이게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내부 총질 문자나 사적 채용, 또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같은 이런 민감한 현안은 언급이 없었어요. 우선 그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네. 더구나 이른바 내부 총질이라는 그 표현이 들어간 문자가 공개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된 측면이 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설명이라도 윤 대통령이 좀 했어야 하지 않느냐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 다른 논란들 관련해서는 질문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30분 정도의 질의응답 시간도 좀 충분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쪽에서 그 질문자를 지목하는 과정에서 조금 편향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좀 의심이 섞인 불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질문자를 가려서 지목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여야의 평가도 크게 엇갈렸습니다. 예, 우선 그 여당은 호평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을 제대로 섬기겠다는 의지 표명이었다. 각종 정책을 제대로 알리는 자세, 소상한 설명이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화자찬에 그쳤다. 이 질의응답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정의당은 쇄신책도 없이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는 좀 곤란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밝혔고 속도를 내려면 국회 협조가 필요한데 또 다른 뇌관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어요. 그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부터 이른바 사적 인연 관련 의혹, 사전 채용 같은 걸 포함해서요. 이 그간의 대통령실 관련 의혹을 이 망라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민주당 주도로 제출을 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은 이걸 정치 공세로 규정을 하면서 민생을 살피는 정치로 돌아오라 이렇게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19일쯤에 국회의장단을 초청해서 만찬을 하고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인데요. 이게 협치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주태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